삼국지 천하통일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EBS 황대훈 기자입니다. 오늘 저희 팟캐스트 고정 코너죠. 삼국지를 사랑하는 전 세계의 삼국지 팬들과 만나서 함께 삼국지 이야기를 해보는 도원결의 코너입니다. 삼국지 3번 읽은 사람하고는 얘기도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삼국지 여러 번 읽은 사람들은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언제나 인터넷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혼자서 놀아야 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삼국지 좋아하는 분들 전국, 아니 전 세계에 있는 팬들 모여서 삼국지 얘기를 즐겁게 해보자는 취지로 만든 코너죠. 오늘은 EBS 교재개발부의 김종원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EBS에서.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EBS에서 과학 교재 개발하고 있는 삼국지를 좋아하는 김종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과학 교재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네. 간단하게 뭐 어떤 교재 개발하는지 설명해 주신다면? 최근에는 고등학교의 과학 교재, 뭐 만점마무리나 파이널 모의고사 개발했고, 지금은 초등 만점왕 교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거 수능 연계되는 교재들도 만드시는 거죠? 연계 교재는 제가 안 만들고 있습니다. 안 만들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과학을 공부하는 친구들, 네, 그렇죠. EBS 교재로 과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교재개발부 김종원 씨가 네. 만든 교재를 가지고 공부했을 수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볼 수 있다.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방송 어쩌다가 나오시게 된 건지 간단히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회사 게시판에 삼국지를 좋아하는 분에게 이제 좋아하는 분을 구한다는 제가 벽서를 보게 돼가지고, 저희 제작진이 쓴 벽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의용군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자원 입대하는 유비처럼. 네, 맞습니다. 네, 황건적을 토벌하기 위해 황건적 토벌. 지원하는 마음으로 토벌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네, 모르죠. 잘. 네, 뭔가 하기 위해서. 일단은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네. 지원했습니다. 삼국지 얘기 평소에 많이 하세요, 주변 분들? 이게 사실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아하는데, 함께 이제 대화를 하려고 하려면 이제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사실 별로 없어요. 별로 없죠. 근데 인터넷에서 엄청 많은데, 이게 주변에 잘 없어요. 주변에 잘 없는데, 그래서 뭐 여기저기 커뮤니티를 돌아다닌다거나 아니면은 뭐 혼자서 정보를 찾아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사실상 뭐 대화를 많이 하는지는 못하는 실정이죠. 외로우셨겠습니다. 의용군이죠. 네. 지방에서 있는. 그렇습니다. 잔을 같이 마주하면서 형제가 되는 그런 기분으로, 네. 의형제가 되는 기분으로 도원결의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여쭤보려고 준비한 질문들이 있는데, 내가 읽은 삼국지, 나는 어떤 삼국지를 읽었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가장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께서 초등학교 때 그 삼국지 전집을 집에서 사주셨어요. 전집 몇 권짜리? 그게 한 13권인가 4권인가 있는데, 이제 책이 작아가지고 글은 많지 않았지만 어쨌든 13권이라는 이제 많은 권수가 이제 초등학생 입장에서는 되게 많게 다가오잖아요. 사실 보통 한 3권짜리, 5권짜리 먼저 그쵸. 보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읽지 않았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위인전과 더불어서 한 달에 한 권은 무조건 읽어라.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억지로 읽게 되었습니다. 독서 강요. 네, 독서를 너무 안 하니까 아이가 이제 그래서 한 권씩 읽다가 이제 처음 완독을 했을 때는 이제 별로 그렇게 재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일단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렇죠.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집중이 약간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원래는 한 명에 대해서 서사가 가야 되는데, 그쵸.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게 집중이 안 돼가지고 재미없게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다른 이제 미디어 믹스, 뭐 만화나 게임을 만화. 하게 되면서 이제 인물 개개인의 매력을 알게 된 거예요. 다시 만난 세계. 네. 그러니까 주요 인물들의 이제 중점을 두게 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똑같은 13권짜리 책을 다시 읽었는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인물을 중점으로 두고, 아니면은 이제 별로 관심이 없는 인물들은 이제 쳐내게 되면서 이야기 서사가 하나 맥을 이제 읽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이제 삼국지가 하나의 스토리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너무 좋아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성인 버전으로 나온 10권짜리 삼국지 10권짜리 사가지고 읽게 되고. 뭐 누가 쓴 거 보셨어요? 그때 이문열 삼국지 작가께서 쓰신 책을 봤습니다. 제일 많이 보죠. 네. 그렇게 읽게 되면서 그거를 이제 세 번 이상은 읽었죠, 무조건. 읽을 때마다 매번 다르다 그러는데 첫 번째랑 두 번째가 확실하게 달랐던 종원 씨의 그렇죠. 삼국지. 그렇게 해서 이제 입문하게 돼서 게임은 뭐 하셨어요? 게임은 이제 삼국지 5부터 시작해가지고 삼국지 5. 지금 13까지 했습니다. 13까지 하셨다. 네. 14는 안 하셨군요. 14는
하지 말라는 추천이 많아가지고 일단은 안 하고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삼국지 14는 저는 정말 강추하는 게임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혹시 9와 맥이 똑같지 않을까요? 9, 11, 6, 9, 11, 14 이게 조금 다 비슷해요. 제가 9를 정말 재미없게 해가지고 장수지 좋아하시는구나. 네, 저는 7하고 8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장수지 좋아하시는 네, 거죠? 그래서 13을 최근에 제일 재밌게 했는데 최근에 나온 게 장수제가 14를 장수제로 하는 사람은 추천을 잘 하지 않더라고요. 완전 군주제거든요. 그래서 완전 군주. 네, 제 친구도 약간 하는 친구 한 명 있는데 그래서 이게 안 하게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네.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를 걸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삼국지의 한 인물이 돼서 그 시대를 거니는 거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장수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위초고 세 나라 중에 태어난다면 어느 나라 태어나고 싶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오나라를 좋아합니다. 이게 오나라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 오빠 오나라는 씨. 예. 군주 위주보다는 1인자 위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유, 녹수, 여몽, 육손 그 이후로 착착착 이뤄지는 노동 라인 1인자들 그 이야기인데 이제 거기서 미디어 믹스 이런 데서 되게 사제지간이나 인간 성장을 되게 좀 많이 다뤄요. 예를 들어 주유는 맨 처음부터 되게 좀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네, 완성형 인물. 근데 여몽이나 육손 같은 경우에는 여몽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무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에 지덕을 겸비한 장수가 돼가지고 결국 관우와의 전투에서 이기는 정도의 이런 성장을 보이고 성장 스토리. 예. 그리고 육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젊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후계자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도 그 군대를 통솔해서 사람들이 많이 무시하잖아요. 장수들이 맞아요. 원로 장수들이 관우한테 무시당하죠. 그렇죠. 무시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나중에 일흥대전에서 한 방에 그 많은 병력을 불로 지져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때 이제 겉5의 많은 신하들한테 신뢰를 받게 되는 그런 어떤 성장 스토리가 되게 좀 약간 저한테는 어떤 감동을 들어왔어요. 발전하는 사람이 좀 좋으신 것 같아요. 거기서 좀 그리고 이끌어주는 그 스승에 대한 약간 뭐라지 브로맨스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많이 매력을 느꼈는데 근데 또 어느 나라가 통일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영웅론 쪽에 이제 약간 중점을 더해서 오나라가 되게 좀 통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나라가 통일해야 된다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오나라가 좋으셔서 한 이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읽었을 때. 예. 그런데 이제 한 세 번쯤 읽고 그 이상 읽었을 때는 이제 제 군대를 다니면서 이제 백성이나 병사에 대해서 이제 이입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과 총알바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간손미도 아니고 그냥 병사 5601번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병사 1. 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하면 되게 참혹하잖아요. 사람이 되게 많이 죽고 그리고 성인 남성들이 끌려가고 다 징집돼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생각이 들면서 그럴 거면은 차라리 난세를 빨리 치세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냥 처음부터 강성한 위나라가 빨리 통일해가지고 백성들의 약간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게 좋지 않느냐. 그거를 이제 나중 되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뭐랄까 오나라 좋아하시긴 한데 오나라가 제일 마지막까지 버티는 바람에 전쟁이 좀 길어진 측면도 있잖아요. 거기선 이제 또 제가 싫어하는 인물에서 나중에 언급해 드릴 거지만 약간 비슷한 맥락이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인물 얘기로 좀 넘어가면 제일 좋아하는 인물 꼽으신다면요? 제일 좋아하는 인물은 주유를 제일 좋아합니다. 미주랑. 성장하는 캐릭터는 아니지만 좀 오나라 도둑 라인의 첫 번째. 그거 약간 맥락은 다르지만 이 인물이 맨 처음에 나온 등장부터 약간 성장이 아니라 약간 완성돼 있잖아요. 완성되는 그런 느낌이 좋아요. 되게 처음에 이제 손책하고 거의 주군하고 군사의 약간 그 자리지만 친구같이 지내잖아요. 당금주교 해가지고. 그쵸.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되게 20대 중반쯤에 이제 강동을 제패해가지고 하는 게 어떤 그런 젊음의 패기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도 되게 좋고 그리고 척벽대전에서 또 되게 활약하는 모습도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되게 인상 깊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약간 제갈량하고 대립을 하면서 바보같이 나온 장면이 있어요. 나와중에 약간 그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하고 하위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대립시킬 때 비등비등하게 이거를 하지 않고 꼭 한 명을 약간 바보처럼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주유가 바보가 되죠. 제갈량하고 사마이 할 때도 사마이가 약간 바보처럼 나오는 바보가 되죠. 장면이 좀 많고 해가서 그때 조금 별로 생각 들고 마지막에 죽을 때 한마디가 이제 하늘은 왜 주유를 놔놓고 그 이후에 어찌 제갈량을 낳았냐 이 대사를 한마디 하는 것도 되게 저는 가슴 아파. 약간 뛰는 사람이 나는 사람 있다는 말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을 가가지고 또 요새 또 많이 느끼는 그런 감정이기도 해서 되게 좋아합니다. 이 주유라는
마지막 대사를 근데 또 이렇게 싫어하지는 않으시네요. 주위의 네. 그런 대사. 예. 그러니까 나중에 깨달은 거죠. 근데 그거를 뭐 일찍 깨달았으면 더 주유가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갈량을 인정하지 못해서 주유가 그렇죠. 좀,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때 제갈량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죠. 그렇긴 하죠. 주유는 그래도 오나라의 대도독인데 제갈량 그때 아무것도 없는데 와가지고 막 그렇죠. 부채나 흔들고 있으니까. 이미 많은 걸 이룬 다음에 제갈량을 만났으면 제갈량이 좀 약간 높게 평가해서 대등한 위치로 싸웠을 것 같은데 어디 그냥 서성이 한 명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깐죽대니까. 네, 약간 무시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제갈량 초반에는 되게 숙적이었던 존재인데 어쨌든 이렇게 능가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네. 뭐 삼국지 연의에서는 뭐 악역이니까요. 그쵸. 주유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유를 좋아하는 종훈 씨가 싫어하는 인물이 있다면? 싫어하는 인물은 손권을 꼽았습니다. 손대리. 오나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손권은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네. 어떤 분이 제일 싫으신지. 이게 저의 생각으로는 실질적으로 삼국 정립이 조조, 유비, 손권 이게 아니라 조조, 유비, 여몽 또는 뭐 육손 이렇게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나라의 군주보다 도독들이 더 역할을 크게 하지 그렇죠. 않았냐. 이렇게 손권이 보시는 거예요. 유비나 조조에 비해서 능력이 많이 뒤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아. 공도 좀 떨어지고 차라리 손책이 거기에 들어갔으면은 셋이 이렇게 약간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거나. 영웅의 풍모가 있다. 그렇죠. 이거죠. 그렇게 해야 될 네. 것 같은데. 손권은 그 급은 아니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주유 사후에 약간 그 소설 전반적인 자체에서 답답함을 담당하는 것 같아요. 뭐 아, 손권이. 관우한테 항복을 하라 그러던지. 아, 그게 그런 말 자체가. 네, 사후 죽은 다음에 책임을 지고 싫어가지고 그 머리를 조조한테 보낸다든지. 이런 좀 치사하다 그래야 네. 되나. 예. 읽으면서 그래야 되나. 예. 혀를 차게 만드는 약간 이런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총나라에 좀 감정이입한 상태에서 보면 손권이 되게 밉긴 한데. 네. 그 뭐랄까 어쨌든 약간 성과를 거두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관우도 이겼고 조조도 이겼고 사실 뭐. 거기서 저는 이제 여몽과 육손의 능력이 아, 대도독이 전쟁을 했지 네, 네가 캐리했다 했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읽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얘기하자면 끝이 없긴 해서 네. 특히 뭐 손권을 말년에 보여준 모습 때문에 사실 저도 네, 예, 말년을 네. 좋게 평가하기 참 힘든데 맞아요. 그 말년에 가기 앞서서 이미 젊은 시절에도 이미 약간 급이 떨어진다고 육손을 죽인 주범이라는 것도 한몫을 하는 것 나서 같아요. 죽잖아요. 육손이 손권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공신을 좀 대우한 군주들이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조도 말년에 약간 순옥을 자살하게 만든다든지 아, 뭐 네. 뭐 그렇게 따지면 유비가 좀 그나마 낫나요? 그런 점에서 비교하면. 그렇죠. 유비는 일단 사람을 대하는 데서 좀 제일 낫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낫다는 게 처음과 끝이 그럼 비슷비슷하다. 아, 예. 그러니까 송권이나 이제 조조 같은 경우는 나이가 젊었을 때 사람을 대했을 때랑 뭐 나이가 많았을 때 대했을 때랑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아, 그게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본인이 뭐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가진 게 많아져서. 네. 근데 소설을 읽는 입장에서는 약간 의아한 부분이 많이 있죠. 이거를 소설을 짧게 읽으니까. 다른 사람 같다고 느끼시는 네, 거예요? 맞아요. 송권은 진짜 다른 사람 같죠, 근데. 아, 그 연예에 나와 있지 않고 정사에 있는 나온 부분 읽으면은 좀 진짜 후계자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공의 정말, 변. 네. 네. 유표나 뭐 원소를 뭐 될 수도 없을 정도로 최악의 엄청난 사람이죠. 나라를 분열시키는 네. 수준의. 예. 그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언젠가 송권 얘기도 이렇게 깊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네. 송권을 싫어하는 조금씩 오나라는 좋아하지만 송권은 싫단 말이야.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항상 이런 거 여쭤보거든요. 혹시 나만의 소중한 인물이 있다면 이 사람은 좀 재평가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인물 혹시 소개해 주실 분 있으세요? 제가 좀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 순욱이에요. 아까 아, 순욱은 예, 방금 저희가 조조가 자살하게 한 맞아요. 사람을 언급을 드렸는데 빈찬압. 빈찬압이죠. 예. 아, 순욱을 보면은 초반에 되게 이게 유능한 인물이잖아요. 조조가 뭐 나의 자방이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기 때문에 인재 스카우터. 되게 인재라고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에 의아하게 되게 죽어요, 좀. 이 사람이 계속 해왔던 어떤 행보를 보면은 조조의 그 어떤 신복, 군사, 그러니까 뭐 유방의 장량 이런 느낌이었는데 나중 가면 갑자기 후한에 마지막 충신이 되면서 죽는데 이 사람의 위공 직위 반대죠. 그렇죠. 손옥이. 위공하고 그 구석을 받는 것을 반대한다. 가지고 네. 이 사람의 궁극적인 비전이 도대체 뭐였을까? 좀 의아해지긴 해요. 네. 그죠? 조조를 조조가- 정말 믿었던 것일까? 네, 조조가 만약에 그 중간에 아무런 그런 한해에 대한 위협을 가하지 않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구석을 받거나 공을 대고 싶어가지고 했을 때 반대해서 죽었으면 좀 이해가 가겠는데 조조가 그 중간에도 뭐 헌재와 같이 사냥을 하면서 좀 뭐라 그럴까 업수에 여긴단 말이죠. 네, 사실 뭐 항왕실을. 나쁜 짓 비슷하게 많이 했는데 그때는 이제 아무런 조치를 안 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그렇게 해가지고 조조가 이제 자기 심기를 건드려서 빈찬납을 줘서 죽게 만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순욱이 과연 도대체 그 자기 일생에 대해서 대의가 뭐였는지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미스테리한 인물로 생각하시는 거군요, 순욱을.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일을 해왔는지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냥 이 사람을 좋게 평가하기도 약간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 대의가 한 헌재 약간 그 유지였으면은 그거를 잘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실패한 거 아니냐, 네. 결과적으로. 예. 어떤 마음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조은 씨는? 순욱이 뭐 의도한 건 뭐였고, 결과적으로 이제 현실에 드러나게 된 건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한해 충성했으면은 누구죠? 동승? 네, 동승이 이제 했을 때 그때 가담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가담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조 암살 계획에 참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 이제 근데 거기에 참여를 안 하는 거 보면은 또 그 정도까지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왕실이 그 네. 정도까지 충신은 아니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걸 가설을 유추하면은 네. 조조를 이용하고 싶었지 않을까 약간 조조를 이용해서 한왕실을 복권시킨다 네, 이런. 근데 네. 이제 조조가 그때는 가장 권세가 컸으니까 그쵸. 그 사람을 만약에 쳐냈을 때 뭐 왕윤이 동탁을 쳐냈는데 이거 각서가 나온 것처럼 조조를 그때 쳐냈어도 다른 조조의 또 다른 사람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암살 계획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저는 약간 암살 계획에 동참하지 않은 순욱 네.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렇게 보시는 네. 겁니다. 네. 그때 아직 조조는 그 원소가 아직 결판을 안 냈을 때잖아요. 그렇죠. 원소보다 한동이죠. 세력이 작았을 때죠. 그래. 네. 원소를 순욱이 신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약간 원소 쪽은 이미 원소의 그 신복들이 너무 탄탄해가지고 가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그 원소가 이제 그 헌재를 황제로 인정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좀 전 남아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동탁이 세운 그쵸. 황제라서 원소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걸 되게 싫어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럼 이제 조조가 아니고 다른 사람 누구한테 과연 이런 역할을 맡길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제 조조밖에 없긴 하네요. 유비는 너무 세력이 약했고. 유비는 사실 뭐 그렇게 그 선택지에 없었을 것 별볼이 같은데. 없었죠, 그때는. 그래서 이제 순욱이 조조한테 올인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자기가 목표한 결과를 이루기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전혀 정반대되는 결과가 그렇죠. 나와버렸습니다. 약간 애매한 위치로 그냥 죽음이 의미가 없었죠. 약간. 안타깝다고 보세요? 네. 뭔가 좀 더 자신이 갖고 있는 대의는 더 컸더라고 생각이 들어요. 약간 똑똑한 거를 보면은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이뤄내진 못했다. 자기 세력이 좀 적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개 신하라서 사실 이 정도 이제 공신인 정도 되면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있고 같이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도 있었어야 하는데 순욱이 마지막에 이제 공직을 방대하거나 구속을 받는 걸 반대했을 때는 좀 약간 세력이 없고 외롭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래서 뭐 죽는 것밖에는 다른 네. 선택지가 없다는. 알겠습니다. 그 이제 이렇게 저희가 삼국지 좋아하시는 인물들도 한번 얘기를 해봤고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다 항상 이걸 시키거든요. 전생 테스트. 네. 테스트 한번 지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네네. 화면 보시면서 진행을 할 건데 한 10가지 정도 아마 질문을 답을 하시면 될 거예요. 네네. 첫 번째 질문, 의리는 중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중요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2번으로 가겠습니다. 의리는 중요하다. 바라는 것을 위해 나는 싸울 수 있다. 네, 싸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라는 걸로 가겠습니다. 4번, 거짓말도 필요하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 아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용적인 입장이네요. 때와 장소에 따라서 거짓말. 명성이야말로 나의 존재 가치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명성보다 신뢰를 네. 추구하시는 경우 아니다. 9번입니다. 개인적 감정은 중요하다. 감정이 월동력이다. 무시할 필요도 있다. 무시할 필요가 있다. 대의를 또 생각하시는 조원 씨. 12번, 꿈을 위해서라면 자기 희생도 마다 않겠다. 각오는 돼 있다. 알겠습니다. 네네. 어떤 꿈을 꾸신 건지 모르겠지만. 자, 22번, 멀리 가야 되는데요. 나쁜 놈으로 취급받은 적이 있다. 신경 쓸 거 없다. 그런 적 없다.
신경 쓸 거 없다. 아, 알겠습니다. 자, 나쁜 놈이 되더라도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신경 쓸 거 없다고 보세요. 결과는 37번인데요. 37번. 초선입니다. 초선! 조원 씨의 전생은 초선.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내던지고서라도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사람. 목숨을 걸어서라도 생각되는 행동의 뒤에는 결코 굽힐 수 없는 강력한 신념이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 신념이 소중한 사람을 손상시키는 일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요. 라고 했는데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선이 나왔을 때는 조금 의아했거든요. 네. 근데 이 설명을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제가 하는 생각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아, 초선이 근데 저기 나쁜 사람이란 말을 들어도, 그렇죠. 두 남자의 마음을 가지고 놀았죠. 그렇죠. 자기가 자기 목숨을 걸고 하고자 하는 의지를 딱 다진 다음에 네. 이뤄낸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목숨이요? 목숨까지는 못 걸겠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걸 수 있겠는데, 목숨까지는 약간 좀 과하지 않나, 아직까지. 목숨 말고 좀 작은 걸 거실 수 있다면 그러면 작은 걸 걸고라서도 뭔가 해내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해내고 싶은 일이요? 예, 종원 씨의 대의. 아직 생각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의를 이제 결정하시게 되면 초선처럼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목숨까지는 아니. 뭐 여포하고 같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버전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죠. 양아버지는 돌아가시긴 하지만. 네, 아버지는 한 명이죠.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는 한 명인 걸로.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저희가 오늘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 이제 조원 씨가 가지고 온 저희가 이제 도원 결의를 맺기로 한 우리의 삼국지 매니아들이 가지고 온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 조원 씨가 가지고 온 주제는 뭔가요? 저는 약간 삼국지 연의에서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 근데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개연성을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의 죽음의 개연성을 찾아본다. 네. 좀 약간 석연치 않은 죽음들에 대해서 그럼 얘기를 할 건가 보네요. 그렇죠. 죽음을 죽었긴 죽었는데 일반적으로 소설에서 보여지는 약간 죽음의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있다는 가능성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떤 인물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파고들어 볼까요? 제가 인물을 3명 준비해 왔는데요. 첫 번째 인물이 미방. 그리고 네. 두 번째 인물이 유봉. 유비 그리고 양아들. 세 번째 인물이 양수입니다. 양수, 조조한테 뭐랄까 까불다가 목이 달아났다 그래야 되나? 그렇죠. 뭐 이렇게 바라봐도 됐지. 네. 그럼 이제 미방, 유봉, 양수의 순서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인물들의 죽음의 개연성을 한번 찾아가 본다. 자, 이거 이제 그럼 가장 먼저 다룰 사람은 미방인데 미축의 동생이기도 하고 서주 시절부터 유비를 오래 따르다가 이제 최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게 관우 밑에서 형주를 지키다가 오나라가 쳐들어오니까 홀랑 항복을 해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관우의 죽음에 어떤 빌미도 작용을 했고, 그래서 오나라에 항복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유비가 쳐들어오니까 송건이 미방을 묶어서 유비한테 보내버리고, 그래서 다시 이제 유비한테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죽음을 맞이했던 것 같은데, 자, 미방에 대해서는 좀 어떤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고 싶으시세요? 이 미방이 사실 서주 호족 출신입니다. 서주에서 이제 같이 유비에게 따르고 서주를 버리고 왔죠, 이 호족은. 고향이 서주니까 사실 저기 동쪽 끝인데 그쵸. 유비는 계속 서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유비가 초기에 입촉했을 때는 서주가 이제 위나라 땅이니까 이제 호족 출신이긴 하지만 정확히 호족 출신이기만 하죠. 호족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이제 서주에 입촉했을 때는 호족은 초기에 있던 호족들이 이제 세력을 갖고 있고, 사실 이 미방의 가장 큰 권세 이 근원으로 보면은 미부인의 존재입니다. 미부의 존재. 유비의 그러니까 처남이 되죠. 처형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죠. 인척이죠. 외척입니다. 외척. 네. 그래서 이 권세는 약간 간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하진 정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외척이라는 그 존재가 이 미방의 어떤 권세에 가장 큰 작용하는 점이었는데, 이 미부인이 죽잖아요, 중간에. 장판파에서. 네. 연희에서는 장판파에서 우물에 투신하고 그 장면 또 되게 또 인상 깊은데. 조은이 구하러 와서 아두만 살리고, 아두는 또 자기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맞아요. 네. 그리고 정사에서는 이제 서주에서 관우가 사로잡힐 때 조조에게 사로잡혔다는 기록만 남기고 그 이후에는 기록이 없어요, 미국은. 네네. 그래서 아마 장판파에서 죽진 않았지만 죽은 거는 맞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미부인에 이제- 대한 뭐 얘기는 뭐 이게 뭐 연이랑 정상은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요건 이제 차차 확인하기로 하고. 네. 네. 그런데 이제 미부인이 이제 존재하진 않죠, 이제. 입촉했을 때는. 네. 그러니까 끈떨어진 어떻게 네네. 보면 끈떨어진 외척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미방이 서주에서 떠난 지는 되게 오래됐고, 미부인은 또 사망했기 때문에 이미 입촉했을 때 유장 희야에 있던 서주 출신의 호족들이 익주호족들. 네. 유장 밑에 있던. 그래서 입촉했을 때 또 공도 되게 크잖아요. 아, 한복 그렇죠. 항장들이고 하기도 하니까. 그 뭐 그래서 이염, 법정, 네. 뭐 이런 맹달, 장임 이런 사람들 분들. 뭐. 예. 그래서 미씨 일가가 어떤 입지가 형제였을 때보다는 훨씬 작아졌을 거예요, 아마. 그럴 듯한 얘기돼요. 예, 네. 그럴 듯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미방이 그 정확히는 남군태수로 부임하고 있었거든요. 남군 이제 태수, 예, 형주 형주 공방전 때. 예, 형주 공방전 때. 예. 그래서 수성 중에 영웅이 항복을 했는데 이 사람이 개국 공소인 중 한 명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어서요. 막 그렇죠. 그런데 예. 이때 이미 관우와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기록이 남아 있죠. 네. 미방을 어떤 남군이 그 이제 오와 촉의 전선에 비교적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네. 이런 곳에 이제 태수로 부임시켰다는 것 자체가 약간 용인술의 실패가 아닌가. 이게 관우의 용인술인 거죠. 여기서 남군 태수로 미방을 보낸 거. 그러니까 애초에 미방을 형주에 두고 입촉을 하는 것도 약간 저는 실수라고 봐요. 데리고 들어갔어야 미축은 된다. 같이 데려갔는데 가서 제갈량보다 높은 벼슬을 받았단 말이죠. 그쵸. 형인 미축은. 그쵸. 네. 근데 미방은 남아 있다가 전선에 그러니까 좀 못 믿을 사람을 애초에 전선에 내보낸 거 아니냐.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뭐 유비가 뭐 임명했는지 관우가 임명이 정확하진 않지만 저희는 일단 관우하고의 관계를 한번 집중을 시켜볼까요? 어쨌든 형주의 수비는 관우가 맡고 있었으니까 네. 미방과 부사인에게 뭐 명령을 내린 것도 관우였고 관우가 미방을 뭐 남군에 일단 뒀다고 쳐보시죠. 관우의 용인술에서 또 짚어볼 만한 점이 뭐가 없을까요? 미방이 일단 그 미부인의 남매이기 때문에 관우의 입장에서는 좀 더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미방이 관우한테 무시를 받고 했을 때 자기의 능력이 모자란 점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 내가 그래도 지금 이제 한중왕의 처남인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있을 수 있나? 끈은 떨어졌지만, 끈 떨어진 처남.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더욱더 약간 분개하는 약간 이런 감정이 좀 더 격해질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방 부분을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사실 이게 총나라 사람들이 워낙 기록이 많지가 않아서 네. 조금 찾아보면 정사 삼국지 촉서 관우전 내용이에요. 남군 태수 미방이 강릉에 있고 장군 사인이 공안에 주둔했는데 그들 모두는 관우가 자신들을 업신 여기는 것에 평소 원한을 품었었다. 근데 여기서 관우가 출근한 이래 미방 사인은 군수 물자를 공급했으나 그를 돕는데 전력을 다하지 않자 관우가 돌아가면 응당 죄를 다스릴 것이라 하니 미방과 사인은 모두 두려움을 품고 불안해했다. 이에 송건이 은밀히 미방과 사인을 깨자 미방과 사인은 사람을 시켜 송건을 영접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네. 사실 사람이 태로가 없으면은 되게 뭐라 그럴까요? 그 배수의 진 있잖아요. 너 돌아가면 이제 수업 마치고 너 집에 가면 혼낼 거야. 네, 선생님이. 그러면 이제 끝날 때까지 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마음이. 그리고 뭐 최후의 순간이 너무 이게 두렵고도 하니까 결국에는 뭐랄까 다른 살 길을 도모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관우가 미리 하면 안 됐을지 않을까. 이 말만 안 했어도 그래도 같이 몇십 년 동안 동고동록한 사이고 한 10년 이상을 전쟁터를 사실 되게 그렇죠. 뭐 없을 때부터 같이 다니는 네, 사이예요. 죽을 위기도 되게 많이 넘겼을 텐데 그러면 이제 없던 정도 쌓이는 거의 시간이잖아요. 정이 사실 많이 쌓였어야 정상인 네. 건데. 예. 아무리 카이가 좋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그런데도 그 말을 들은 순간 미방이 안 되겠다 이거는 죽었다. 관계를 회복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네. 들어요. 이때 그 미방이 무슨 짓을 했냐 뭐 이런 얘기를 뭐 남아있는 기록 중에 여몽전, 예, 지금 조은 씨가 좋아하는 여몽전의 네. 기록이 있어요. 정사삼국지 오서 여몽전. 오록와 이게 배송지가 줄을 단 건데 오나라 기록에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거든요. 당초 남궁성 내 실수로 불이나 잠옷 많은 군사 기물을 태웠다. 근데 이게 이제 아마 미방이 잘못했나 보죠. 관우가 미방을 질책하자 미방이 내신 두려움을 품었는데 그래서 이제 송건이 이거를 이제 미방을 설득해서 이제 내통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몽이 남군을 공격하자 쇠고기와 술을 지니고 성을 나와 항복했다. 문을 열고 술판을 벌이면서 지금 항복을 하는 미방인데 불을 냈나 봐요. 불을
그래서 좀 많이 태워 먹었다 이제. 그러니까 뭐 관우가 그때 형주의 자원만 가지고 지금 위나라 군대를 엄청나게 많이 상대하잖아요. 그렇죠. 조인 뭐 그다음에 뭐 서황, 뭐 우금의 7군 뭐 이런 병력이 상당히 우위에 있는 상대를 이제 다룰 때 뭐 이렇게 많이 태워 먹어서 이러면 거의 이제 전쟁 지는 거 아니냐. 그렇겠죠. 근데 정확히 뭐 얼마나 태웠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어서 얼마나 조일지는지 모르겠는데, 뭐 관우가 좀 성격이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뭐 죽을 만한 일이니까 죽여버리겠다, 뭐 죽여버리겠다 했던 말은 없는데, 죽였으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저 생각으로는. 차라리 죽였으면. 네, 죽이고 그 배신당할 일도 자리에 없었다. 네. 더 믿을 만한 사람을 놨으면은 차라리 또 그때 원군이 항복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죽이면 상관없고 죽인다고 말을 안 하면 상관없는데 죽인다고 말을 한 다음에 예고 살인을 해버리니까 이거는 배신의 길을 열어주는 행위였다. 네.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심어줬기 때문에 항복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또 관우가 되게 연희를 보면 후반부에 되게 사람이 격정적으로 변하잖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침착해지지 않고. 네, 처음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막판 가면 거의 안하무인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되게 무에 대한 자부심도 커지고. 이 세계상 전체에서 마치 나를 능가하는 사람은 없다는 듯이 나온단 말이죠. 송건한테도 쥐새끼라고. 손재리죠, 손재리. 걔의 자식과 결혼시켜서 또 호보견 막 이런 얘기까지 하는. 근데 이거 말씀 좀 듣고 보니까 좀 약간 회사에서도 약간 상사가 부하직원한테 그렇죠. 좀 어떻게 대해야 되냐, 약간 이런 거를 좀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약간 회사 하급자를 대할 때 퇴로를 열어줘요. 뭐랄까,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거 뭐, 당연히 지금 직장에 있는 일은 아니실 테고. 그럼요. 저희 부장님 좋으신 분이에요. 맞습니다. 옛날 직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시는 건데. 들은 얘기입니다, 들은 얘기. 들은 얘기. 들은 얘기 좀 들려주십시오. 이제, 너무 상사가 하급자를 너무 핍박하고 이러니까 하급자가 일을 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미방처럼 이렇게. 네. 그리고 뭐, 이제 삼국지에서는 항복이지만 퇴사를 해버린다거나. 뭐 인수인계 잘 안 하고 퇴사하면 난 몰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더욱더 상황이 악화되거든요. 최악의 이별 방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서로 루즈는 건데. 맞아요. 그래서 그런 방면에서도 약간 관우가 별로 올바르지 않은 상관의 어떤 표본이 아닌가, 이 상황에서는. 차라리 내 손으로 잘라버렸으면 네, 맞아요. 네, 되는 건데 그러지 못했다. 최악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최악의 선택이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벌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벌을 하겠다라고 함으로써 배신의 여지를 남겨주고, 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중간에 뭐 좀 잘하면 봐준다 뭐 이런 포지티브한 이 피드백을 준 게 아니라 어차피 나는 이대로 있으면 나중에 당한다라는 네거티브한 이제 피드백을 줬다. 확실한 예고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결정을 내리는 거는 어쩌면 필연적이지 않았을까. 살인 예고를 하지 말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죽이려면 기습을 해서 바로 죽여야 된다. 결단력이 있어야죠.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미방의 경우는 이래서 뭐 본인도 결국에는 이제 오나라 항복했다가 나중에 유비한테 돌려보내져서 죽게 되기 때문에 뭐 미방 입장에서도 그렇게 현명한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생면 연장을 조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관우가 돌아오면 예고 살인이면은 그 돌아온 즉시 죽었기 때문에. 근데 관우가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뭐 좀 몇 대 때리고 봐주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관우가 또 얼굴이 빨간색이잖아요. 또? 그렇죠. 대추빛인데 무서운 사람이 와가지고 돌아오면 죽이겠다 했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입이 되네 막. 엄청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을 것 같아요. 얼굴이 붉은 분들은 남들한테 얘기를 하실 때 좀 생각을 하셔서 상대가 좀 필요 이상으로 겁을 집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상냥하게 말해도 그 사람이 느끼기에는 그냥 상냥하게 안 느껴질 테니까 신경 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미방의 죽음의 개연성, 관우의 이런 모진 처사가 미방을 항복 그리고 죽음으로까지 몰아붙인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맞습니다.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둘 다 이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두 번째로 준비하신 인물이 이제 유봉인데, 유비의 양아들인데, 이게 사실 미방 얘기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형주 공방전 당시에 어떤 관우가 패배해서 죽게 만든 원인 중 거의 뭐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인물들이죠. 상용성을 지키고 있었고, 이제 이게 익주하고 한중 쪽에서 이제 강을 따라서 이제 형주로 연결이 되는 되게 중요한 요충지였는데, 이제 총나라에서 항복한 신하, 익주에서 항복한 신하, 맹달하고 같이 그걸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관우가 원군을 요청을 했으나 이제 뭐 상황이 좀 어렵다, 뭐 이런 핑계를 대면서 원군을 보내주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관우는 이제 목숨을 잃었고,
이제 유비가 이걸 벌할 거라고 하면서 맹달이 먼저 배신을 하죠. 그리고 유봉은 근데 배신까지는 하지 않았고, 근데 맹달이 이제 위나라 군사를 데리고 돌아와서 성을 공격하니까 못 당해냈습니다. 네. 그래서 성까지 뺏기고, 돌아와서 이제 양 아버지 손에 이제 살해를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죠. 네. 죄를 물어서. 죽이고 나서 유비는 좀 뭐 후회를 했다 이런 말도 하긴 합니다만, 자, 유봉의 경우에는 좀 어떤 개연성이 좀 빠져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유봉의 죽음에는 이제 유봉이 원군을 보내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유비가 한중왕에 오른 다음에 유봉과 유선, 그러니까 실제 아들이 생겨버렸거든요. 그렇죠. 적장자와 양자의 사이에 대해 이런 관계에서 이제 왕이 즉위를 했으니까 수계자를 정해야 되는 환경인데 양자라는 명분이 너무 약해요. 사실 뭐 유봉이 유선이 태어나는 순간 사실 아웃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지방 군웅 시절에는 상관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제 왕의 즉위를 해버리니까 이게 적장자가 명분이 높고 그쪽으로 그 정치력이 모이니까 유봉은 명분도 약하고 아무도 신하들 중에 양자 쪽에 붙을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냥 원오브 댐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상용을 수비하고 있던 것 같기도 해요. 약간 이렇게 보는 경향도 있죠. 거기 이제 맹달이 좀 먹어놨는데 거기에 유봉을 보내서 약간 낙하산 처리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네. 아니다 뭐 맹달 혼자는 안 되니까 뭐 약간 여러 가지 좀 장수로서 썩 나쁘지 않은 꽤 유능한 편이었던 유봉을 맞아요. 보내서 뭐 공을 세우게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맞아요. 되게 상당히 요충지를 지키고 있었던 건 맞죠. 나중까지 맞아요. 상용이 되게 중요한 위치긴 하다는 말이죠. 그래도 어떤 왕자의 자리였으면 중앙에 있어야지 좀 더 그게 크지 않았을까. 변방에 나가 있던 유봉. 그러니까 중요한 유치긴 하지만은 아무튼 성도에 있는 것보다는 아버지, 그러니까 중앙 관리에서는 좀 멀리 있는 입장이니까 그게 팽당했다? 그렇죠. 약간 저는 너는 중앙 정치에 있으면 혼란스러울 뿐이니까 밖에 나가서 일이나 해. 그렇죠. 약간 굳은 일을 해.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유비가 유봉을 입적할 당시에 이 사람이 싫으면은 자기 양아들로 들여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뭐 사실 꽤 마음에 들었으니까. 그렇죠. 인간적인 호감이 있으니까 데리고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입촉한 다음에 한중왕에 올랐을 때 자기는 자기 양아들도 좋은데 자기 양아들이 정치적으로 되게 방해되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뭔가. 사실 그쵸. 누가 봐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형제난 같은 거 생길 수 있는 거고, 네. 나중에 제갈량이 살려두면 오히려 여러 가지 복잡해지니까 그냥 죽이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맞아요. 했다는 기록도 있을 만큼. 그래서 공이라도 세워서 자기 입지를 다져라고 해서 약간 상용을 시킨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약간. 키워주고 싶었다. 네. 이대로 있으면 너무 쪼그라들게 생겼으니까 네. 애가. 예. 사실 유봉이 군공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 전에 여러 작전이 많이 투입이 되죠. 엄청 많이 승리를 했어요. 근데 그래도 유선하게 방해돼가는 인물 순위 1순위인 거는 이게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 구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상용 수비를 맡겼는데 이 유봉이 이제 여기서 뭐라 그럴까 업이죠. 그러니까 잘못을 했죠. 잘못했으니까 이제 대신들이 죽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명분이 너무 훌륭하단 말이죠. 네. 관우가 죽었다는 이런 어떤 장수 한 명의 죽음, 그런 걸 넘어서는 이제 유비의 의형제라는 점, 네. 그런 유비 개인에게 주는 상처를 떠나서 이게 형주가 날아갔단 말이에요. 사실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 국가적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 큰 손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유봉의 능력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정사 삼국지 촉서 유봉전, 무예가 있고 기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으므로 병사들을 이끌고 제갈량, 장비 등과 함께 장강을 거슬러 서쪽으로 올라가며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니까 익주평전에 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어쨌든 상용성에 가서 또 공을 세워야 되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양자로 들어가면 다른 회사 가면 이렇게 용병으로 가면 계속 이렇게 정식 육두품들은 항상 이런 계속해서 공을 세워야 되는 자신의 능력을 끊임없이 증명을 해야 되죠. 끊임없이 증명해야 되는 네. 이런 불리한 상황에 놓인다. 네. 유봉이 양자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긴 합니다만. 근데 여기서 이제 연희에서 재미나는 부분이 관평이 사실 친아들인데. 그렇죠. 원래 정자에선 친아들인데. 네, 양자로 만든 게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유봉과 이렇게 비교시키려고 이렇게 만든 비슷한 상황에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관우하고 유비가 헤어졌을 때 맞아요. 각자 양자를 하나씩, 그래서 이제 형주 들어가기 전에 하나씩 양자를 데리고 오는데, 네. 관평은 관우랑 함께 죽죠.
예, 끝까지 싸워서. 그러니까 최후가 완전 상반되죠. 그렇죠. 이 부분에서 약간 비교를 하려고 일부러 관평을 양자로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뭣도 없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마지막에 네. 물론 이제 양 아버지긴 하지만 의 삼촌. 맞죠. 의 삼촌을 죽게 만들고 네. 나라에는 죄를 짓고. 그때 상용성에서 원군을 보내지 않은 것 자체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사실 맹달의 잘못이 더 크지 않았나. 맹달. 네. 저는 유봉 개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낮게 평가하는 필요는 낮게 평가할 그런 뭐랄까 근거가 부족한 것 같긴 해요. 되게 공도 많이 세웠고 그리고 뭐 제갈량이 되게 책략을 잘 썼긴 했겠지만 시키는 거를 잘하는 것도 되게 작전 수행 능력이군요. 작전 맞아요. 수행 능력. 네. 그 방면에서 이제 마속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번트 대라 그랬는데 이제 파울 되면은 망하는 건데. 지키기만 했는데 누가 쳐들어가냐. 아직 마속 얘기를 좀 하시고. 네. 지키라고 한 것도 못 지키는 사람이 그렇죠. 있는 반면에 불 지르라고 하면 불 잘 지르고 네. 예, 여기 가서 맞아요. 기습해서 길 끊으라 그러면 길 끊어내고 네. 네. 그래서 믿음직한 장수였다. 네, 유봉이 되게 능력 있는 사람인데 차라리 유비 양자가 아니라 그냥 휘하 장수로 갔으면은 그럼 유봉이 좀 더 능력을 발휘할 기회도 많고 공도 많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고 어떤 뭐랄까 천수를 부리시는 네, 촉에 좀 더 도움이 많이 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본래 이제 구봉이잖아요. 구봉 이게 본래 네, 맞아요. 구씨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게 뭐 원래 약간 유씨의 누구 뭐 저기 자식이었다고 어디 뭐 이것도 뭐 양자로 뭐 구씨 집안에 들어갔던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뭐 추측도 있는 것 같고 네. 만약에 구봉이었으면 구봉인 상태에서 그냥 유비의 장수로 영입이 됐으면 구봉으로 마지막까지 살다 가지 않았겠는가 뭐 이렇게 보시는. 네, 유비가 이 유봉을 약간 호의적으로 대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도 잘 세우고 군주도 본인을 좋아하고 그러면은 좀 더 공을 많이 세울 수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양자라는 이유 때문에 되게 뭔가 움츠러들고 뭔가 강박에 있고 이런 느낌으로도 때문에 좀 더 자기 능력을 펼치지 못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네. 근데 사실 이게 그때 어쨌든 유비가 이 유봉을 처형한 이유는 이제 형주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점이 제일 큰데 원군을 보내기 전에 맹달하고 사실 사이가 틀어지는 장면이 하나 나오거든요. 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사삼국지 유봉전. 유비는 유봉을 보내 맹달의 군대를 통솔하도록 하여 이제 맹달과 함께 상류에서 결합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유봉이 그 맹달 위에 있었다고 나와요. 이런 기록을 근거로 보면 좀 더 자세히 뭐 보려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봉과 맹달은 다투며 화합하지 못했고 유봉이 맹달의 군악대를 빼앗았다. 이게 약간 좀 굴욕적인 일이었나 보죠. 네. 맹달은 이제 관우 죽은 다음입니다. 맹달은 죄를 지은 것을 두려워하고 유봉의 행위에 분노하여 유비에게 표를 올려 이별을 구하고 부하들의 인송에 위나라로 투항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맹달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쨌든 자기는 어쨌든 양아들이긴 하지만 이제 옛날부터 이제 오랫동안 성겨운 사람이니까 그렇죠. 좀 구신이잖아요. 어쨌든 좀 네. 오래된 신하고 맹달은 이번에 새로 항복한 사람. 그런데 이제 위에 있는 양반이 자기의 군악대를 뺏어갔다. 뭔가 이게 서로 지위 체계에 있어서 좀 약간 갈등이 있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애매했던 것 같긴 해요. 힘의 우열이 확실하지 않았다든지. 근데 이제 관우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통 삼국지 연에서 요하가 와서 이렇게 알리니까 그때 맞아요. 유봉은 당연히 도와야지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옆에서 맹달이 말리는 식으로 묘사되어 있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렇죠. 다른 전선에서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병력을 보내면 안 된다. 여러 합리적인 이유를 네.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관우가 또 문제네요. 유비가 지금 미방과 유봉의 문제는 관우로 연결이 되는데 유봉을 양자로 드릴 때 맞아요. 아니 형님 아들도 있으면서 이미 뭐하러 자식이 양자를 있는데. 드리냐? 예. 이게 이제 소설과 정사가 좀 다른 건데 이제 아들을 낳고 나서 유봉을 양자로 드렸냐 아니면은 이제 양자로 드리고 나서 아들을 낳았냐 이런 시간 순서의 문제가 좀 되는 건데 네네 맞아요. 삼국지 연의에서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데 지금 그 양자를 드린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관우가 그걸 말려요. 그러니까 이제 기분 나쁠 수 있죠, 유봉 입장에서는. 그래서 맹달이 그 점을 한 번 더 상기시킨단 말이죠. 아니, 지금 관우는 너를 이렇게 유봉 양자 들어온다 그럴 때 말린 사람인데 네가 그 사람 도와줘 좋을 게 뭐 있냐. 약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삼국지 연의를 따른다면 네. 유봉이 그 맹달의 말에 속아서
관우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행동을 했던 거라면. 또 붉은 얼굴의 사람이 또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관우가 무서워서. 네. 관우가 무서워서 원군을 보내지 않았다? 원군 보내면, 야, 너 이거밖에 안 데리고 왔어. 야, 10,000명은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야? 3,000명이 뭐야? 그러니까 이게 소설에서는 약간 이게 복선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이. 왜 이미 자식이 있는데 또 아들을 두려고 하십니까? 아, 나중에 네. 이 유봉이 또 관우를 돕지 않는 네. 이유를 미리 깔아두는 나간종 아저씨. 이 말 자체가 어떤 원군을 안 보내는데 가장 엄청 개연성이 있는 약간 굉장히 설득력이 생겨버리잖아요. 설득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유봉의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삼국지 연의 기반으로. 의롭진 않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봉의 죽음은 후계자 구도에서 밀려버린 상황에 놓여진 이 양자라는 너무나 이제 불리한 위치에 처한 사람의 좀 비극적인 죽음이었다. 네. 차라리 장수 하나였으면, 장수였다면 구공이었으면. 어땠을까? 네. 아까 관우의 경우는 그냥 미방을 죽였으면 어땠을까인데, 그럼 저 유비가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 보세요? 좀 이제 관점을 바꿔서 유봉을 좀 더 잘 쓰고 더 오래 이렇게 큰 문제가 안 생기게 관리를 하려고 그랬으면 이미 한중왕에 오른 이상은 이거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필연적이다. 네, 유선이 또 이제 제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유봉이 어쩔 수 없이 그때 되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 유봉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겁니까? 안타깝네요. 그 유봉을 너무 나쁘게 얘기하지 말자. 네, 그런 위치에 있었던 불쌍한 사람이다. 개인으로 보기에는 약간 안타까운 사람이다. 안타까운 사람이다. 네, 유봉을 좀 안타깝게 생각해 보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방과 유봉을 묶어서 이제 총나라의 좀 안타까운 사람 2명을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 남은 게 이제 양수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위나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네. 양수는 어떻습니까? 양수는 또 이어지는 게 유봉과 양수하고 유봉이 이어져요? 조조의 후계자 싸움에서 연결이 됩니다. 양수가. 유봉이 후계자 문제에 휘말려서 목숨을 잃은 것처럼 양수는 조조의 후계자 싸움에 휘말려서 목숨을 네. 잃었다. 여기 이제 이거는 보니까 이제 찾아보니까 양수전은 없고요. 네, 그 조식전에 맞아요. 양수 내용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조식이 이제 셋째 아들이 네, 정확히 셋째인가? 하여튼 조비보다는 늦게 태어났죠. 맞아요. 조비하고 조식 가운데서 이제 고민을 했던 거 아닙니까, 조조가? 네네. 근데 이제 양수는 조식 편을 들었죠. 맞아요. 네. 여기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게 게륵의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게륵. 네. 그러니까 삼국지 연의에서는 게륵하고 말하는 순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조조가. 맞아요. 이게 정사하고는 약간 다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연의의 기억을 상기시켜드리자면 이제 오늘 암구 뭘로 할까요? 하니까 조조가 이제 게륵, 닭뼈를 먹다가 게륵이라고 말하니까 양수가 이제 철군 준비를 시켜버리죠. 그래서 이게 한중이 게륵이라서 위왕께서 이제 이거를 게륵이라고 돌려서 말씀하신 거다 하니까 조조가 너처럼 똑똑한 녀석을 살려둘 순 없지. 그러면서 약간 이건 거의 약간 뭐랄까 조조가 약간 뭐 열등감의 화신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죠. 똑똑한 사람은 다 죽이고 싶은 사람인 것처럼. 근데 이런 사람이 몇 명 있거든요. 이렇게 죽은 사람이 이제 심기를 건드려서 죽은 사람이 네. 예영하고 공용이 있는데 예, 그쵸. 이 셋이 친했다고 합니다. 마치 똑똑한 사람들끼리 네. 다 친한 그러니까 것처럼.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다가 옳은 말 하다가 네. 심기를 건드려서 사형을 당하는. 넌 똑똑해서 싫어. 네. 이게 뭐 쓰는 분들 따라서 뭐 조금 더 개연성을 설명하려고 할 때 얘기하는 게 이게 결국에는 후계자 구도 문제 때문에 사실 미리 죽이려고 하다가 그쵸. 꼬투리를 잡아서 죽인 거다. 좀 설명을 붙이는 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붙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양수는 어떤 조식의 조력자로 유명하죠. 아까 정사 조식전에도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해보면 또 조비의 조력자는 이제 사마이. 사마이 뭐 네. 가후 뭐 사후를 붙여줬다 뭐 이렇게 할 때 맞아요. 사마이가 저쪽에 붙고 또 이쪽에는 이제 가후가 또 계책을 내줬다는 경우도 있고. 이제 유봉하고 유선은 유봉이 정말 아무 명분이 없는데 이제 그쵸, 양자니까. 조식하고 조비는 좀 이제 팽팽했단 말이에요. 둘 다 친아들. 네, 친아들이고 조비의 경우는 이제 조조를 일찍부터 따라다녔고 조식의 경우에는 조조가 그래도 뭐 많이 좋아하는 아들. 글재주를 칭찬했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칠보시가 또 엄청 유명하죠. 이거 외고 다니는 애들은 중국어과 선택한 애들은 네. 칠보시를 외우더라고요. 아. 교과서에 나올 정도의 작품을 네.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글 잘 썼다 그냥 단순히 그냥 뭐 글빨이 좋았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약간 당대 레베루가 그쵸. 3대 사이 평판이 어마어마한. 조비는 사실 무슨 이렇게 뭐 그런 평판 이런 거는 없는. 근데 이제 어쨌든 나이가 제일 많은 아들이라는 게 가장 큰. 그렇죠. 명분으로 보면은 사실 조비인데
그러니까 약간 능력 있는 사람은 또 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당시에. 예. 비슷비슷하죠. 약간 구도가. 여기서 이제 양수가 죽은 거는 근데 양수가 사실은 여기서 조식 편을 되게 많이 들어주는 에피소드들이 정사에 이거 제가 이제 늘 이제 정사는 여기 그 인터넷에 그 모여 계신 분들 있잖아요. 파성넷 여기서 제가 긁어 오는데 뭐 에피소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막 조식한테 막 미리 예비 답변을 만들어줬다. 네, 그게 제일 유명하죠. 여러 개 예비 답변. 그래서 조조가 이런데 껴들어? 그래서 약간 후계적 정하는데 자기가 이제 나름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고 싶은데 객관적으로. 네네. 이제 객관적 평가를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커닝 페이퍼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커닝 페이퍼를 만들었는데 들킨 거죠. 들키지 말던가. 네, 안 들키면 되는데 여기서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되게 그렇게 들키는 경우가 계속 나와요. 이게 사실 조식이 얘기 안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조식이 얘기를 하거나 뭐 양수가 어떻게 빨리 돌려서 이렇게 귀에 들어가게 조조의 귀에 들어가게 했거나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자기를 어필하고 싶었던 걸까? 제 생각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양수가 조식이 미리 답안을 알려주고 조식이 답을 해서 조조에게 호감을 사고 그런데 그 이후에 조식의 대답이 양수가 했다는 거를 조조가 알게 되면서 양수가 미움을 사고 이 과정이 계속 몇 번 반복이 되는데 이게 비슷한 에피소드가 계속 있습니다. 네, 비슷한 에피소드 계속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상황이 반복되는 거 보면은 과연 정말 양수가 조식이 잘 되길 바라면서 조식이 그 예비 답변을 정말 줬을까? 이런 거에 의심이 들어요. 실제로는 양수가 어떤 자신의 유식함, 자기를 어필하기 위한 나는 이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이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다. 이런 거를 일부러 보이고 싶어서 조식한테 답을 알려주고 내가 조식한테 답 알려준 사람이야 이렇게 막 소문을 내는 거죠. 너였어? 네, 그러니까 이제 주위 사람들은 조식이 똑똑한 게 아니라 양수가 똑똑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약간 전반적으로 그때 살았던 사람들한테 모두 펼치기 위해서 자신의 명성을 약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아닌가. 언플한 건데요, 그러니까 약간. 네, 맞죠. 언플이 근데 이제 언플에는 성공을 했는데 그 언플의 결과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건 맞는데 조조까지 알게 됐는데 맞아요. 결과가 목이 달아났어요. 이 커닝 페이퍼를 조조가 만약 몰랐다면 마지막까지 어떤 조식에게 약간 이런 중점이 더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과연 조식의 대의는 뭐 조조의 후계자가 되어가지고 위나라를 통솔하는 거 이 정도일 수도 같고 양수의 대의가 그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조식을 왕으로 만들어서 보필한 다음에 자기가 여기서 권세를 누리겠다. 이것보다는 그냥 눈앞에 있는 자기의 약간 유식함을 드러내는 나는 요 정도 아는 사람이다. 근데 이거에 비해서 이제 사마의와 조비를 보면은 이 둘의 어떤 대의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조비는 조조의 후계자가 되는 거. 사마의는 조비가 왕이 올랐을 때 자기가 최고 권세가가 되는 거. 그래서 이게 조비와 사마의는 이게 대의가 통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조식과 양수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양수는 그렇게까지 멀리 바라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똑똑하긴 하지만 우리가 옆에 사람을 누굴 두냐 되게 사실 중요한 건데 이게 조식은 막 양수하고 이게 조식 전에 양수에게 얘기가 왜 나오냐면 조식이 이제 임치후 이게 벼슬이죠. 임치후 조식이 제주가 있어 승상의 총애를 받고 있었는데 양수와 의기투합하여 수차의 편지를 주고받았다. 근데 이게 편지 내용을 보면 거의 이게 막 러브레터예요. 막 서로 너무 막 서로의 존재를 너무 사랑해. 막 너의 제주가 너무나 막 아름답고 막 야 세상에 너 같은 사람이 없고 막 이래. 이게 완전히 이제 자기 측근으로 둔 거란 말이죠, 조식은. 그렇죠. 양수를 자기 측근으로 선택한 조식의 안목과 사마이나 가후를 자기의 측근으로 선택한 조비의 안목. 조식의 안목도 별로 좋아 보진 않네요. 생각해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승자의 기록이니까요. 그렇네요. 조식 옆에 있었던 사람들 정의, 양수 이런 사람들 막 나오는데, 대체로 다 그렇게 생각이 깊어 보이지 않는, 멀리 내다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권력력이 없지 않나. 사실. 양수가. 권력력이 없고, 전형적으로 지식은 많지만 약간 지혜가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퀴즈는 풀 줄 아는데, 똑똑한 척 하면서 퀴즈를 풀어서 옆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퀴즈를 풀어서 뭘 할지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퀴즈만 풀고. 나 퀴즈를 잘 풀고 있는데 내시 너무 좋아. 이 점수로 뭘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뭔가 알아서 너희들이 날 받들어 주길 바래.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제 목이 달아나는데 이때 그 뭐 정사 조식 여전히 뭐 조식전입니다. 뭐 조식이 양수의 말대로 이렇게 저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름이 났는데 이 때문에 양수는 제후들과 조조의 아들들과 밀통한다는 이유 때문에 처형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후계자 문제에 개입을 하는 게 조조한테 미움을 사서 이거는 이제 목숨을 앗아가도록 해야 되는 문제 있는 행위다. 조조는 이렇게 봤다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워낙 이 계력의 임팩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계력. 이 계력이라는 단어 때문에 약간 그것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은 이 후계자 문제가 있죠. 이게. 여기 밑에 깔려 있는 내용은 그 후계자 구도에 부당하게 개입한 양수를 처단하는 것이었다. 네. 그 이게 아까 쪽에 양수가 그러니까 모질한 인물이었다. 지금 저희가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결론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양수가 어떤 사마의에 준하는 뭐 대의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다면은 일단 지식이 많은 거는 알고 있으니까 원대한 계책이 네, 있었다면 원대한 계책이 해가지고 뭐 멀리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면 조조 사후 이제 후계자 싸움이 좀 더 팽팽해져가지고 위나라 내부의 사정이 별로 안 좋아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인 삼국 정세에 대한 이런 분위기도 약간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이제 조비와 조식이 갈등이 너무 커져가지고 네, 나중에- 내부적으로 관리되지 못했을 상황. 네, 그래서 뭐 원소처럼 원담하고 원상처럼 그런 분열이 일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 이게 사실 상우지 게임 해보시면 그런 상황을 가정한 에피소드 되게 많거든요. 가상의 시나리오가 나오죠. 조가 분열 네, 시나리오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황수와 조창까지 껴가지고 조창이 저기 그 변방에서 좀 활약했던 네네.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북방의 민족들 상대했으니까 저기 유주 쪽을 먹고 이제 조식이 약간 이제 업쪽 동작돼 맞아요. 있는 쪽을 네. 먹고 조비가 밑에를 먹는데 요새는 그 저기도 나와요. 그 네 번 조충인가? 조충은 먼저 죽어내고 일찍 죽었죠. 그 다음 자식 훨씬 존재가 없는 아. 다른 자식까지 껴서 4파전까지 만들어진 시나리오고 있는데 삼국지 14를 하시면 그 에피소드를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해봐야겠네요. 조가 분열 에피소드.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서쪽에서 이제 마초가 쳐들어오고 이제 밑에서 유비가 올라오는 이제 절체절명 상황이 된 그런 상황도 있는데 뭐 그쵸 그런 상황을 관리하는데 성공했죠. 결국 위나라가. 맞아요. 예,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는 않았다. 조조의 결단력도 빨랐던 것도 한몫했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되니까 또 저희가 어쨌든 가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가후는 어쨌든 조비한테도 이런저런 조언을 하는데 뭐 상우지 연희 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뭐 울어라. 이 조조가 출정할 때마다 울어라. 효심을 자극해라. 이게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라 그랬고 이제 마지막에 조조가 이제 갈등할 때 가후한테 물어보잖아요. 누구를 저기로 하면 좋겠냐. 후계자로. 네. 그러니까 가후가 대답을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조조가 왜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원소하고 유표가 저기 아들 후계자 정할 때 생각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조가 이제 웃고 넘기잖아요. 그 말에 맞아요. 대해서는 너 나중에 말 똑바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적장자로 하라는 얘기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비로 가게 되는 약간 그 넛지 어떤 결정적으로 상황을 기울게 하는 손가락질 한 번이 가후였던 것처럼. 말은 하지만 가르치고 있었죠. 그쵸. 근데 조는 가후를 미워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사실상 가후도 똑같이 개입을 했는데 개입했다고 막 양수처럼 목을 날리진 않았는데 컨닝 페이퍼를 들키지 않는 자와 들킨 사람의 차이 아닐까요? 가후는 페이퍼를 만들어주지 네. 않고 말로만 했어 말로만. 그래서 가후는 죽지 않았는데 양수는 컨닝 페이퍼 만들어줬다고 죽었다. 애썼는데 자기는 죽었다. 그래서 이제 뭐 네. 양수의 죽음을 뭐 정리를 한다면 그러면 이제 컨닝 페이퍼를 만드는 건 좋은데 들키지 말자. 그렇죠. 똑똑한 건 좋은데 더 깊은 지혜를 가지자. 더 먼 시야를 가졌으면. 먼 시야를 가지자. 똑똑해져서 도대체 그걸로 뭘 하려는 건지를 항상 생각하자. 그렇죠. 지식은 도구이고 결국 지혜랑 대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저는 갑자기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약간 네. 제가 연애할 때 네네. 저는 지금 최근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와이프랑 싸울 때 있잖아요. 네네. 저희가 이제 말싸움에서 이겨 먹으면 똑똑한 거 같고 기분이 좋은데 역시 여기서 똑똑해서 도대체 뭘 얻으려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하자. 멀리 내다보자. 제가 양수가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좀 든 것 같습니다. 가우나 사마이가 돼야 된다는 가우나 사마이가 되자. 생각이 드네요. 최고의 승자가 돼야 된다. 이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네, 이런 생각 좀 해보게 되는 거.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준비해 오신 세 사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미방은 좀 이렇게
너무나 상사로부터 예고 살인을 당해서 압박을 당했는데 또 배신할 수 있는 동기와 시간을 충분히 줘놓고 그 이상의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식의 선택을 하게 되는가. 그렇죠. 이런 상황을 저희가 좀 봤고요. 유봉 같은 경우에는 이 구도, 후계자 구도라는 이 싸움에서 밀려난 양자, 이 스페셜 케어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을 잘못된 방식으로 케어해줬다가 결국 그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상황까지 처하게 되는 사람. 이런 구도를 좀 어떻게 좀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답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도가 만든 희생양이라는 점 한번 생각해보자고 하셨고, 양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계륵만이 아니라 후계자 구도라는 이제 복잡한 싸움에 좀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짧은 지식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껴든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 지금 생각이 짧았던 사람의 비극. 똑똑하긴 똑똑한데 이제 지혜가 없는 사람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가에 대한 비극. 그래서 이제 남편들이 과연 아내한테 이기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점을 우리가 모두, 이건 뭐 남편 아내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똑똑한 게 중요한 건가, 아니면 그 똑똑함을 넘어서는 어떤 본질적인 목표가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 항상 기억하자라는 큰 문제를 항상 기억하자, 이런 이제 교훈을 좀 남기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준비한 얘기를 다 해보시기는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벌써 1시간 가까이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좀 어떠셨어요? 제 도원결이 출연해 보시니까. 제가 삼국지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 오래 얘기한 건 진짜 처음이에요. 이야기할 사람이 없거든요. 네. 근데 또 이게 가볍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좀 평소에 좀 생각했던 이야기들 뭐 아니면은 뭐 약간 또 우리 기자님이 마니악하시니까 이렇게 이야기해보는 게 저도 비슷하게 알긴 하지만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좀 색다르기도 하고 이 계기를 빌어서 이 부분 있잖아요. 이 세 사람의 죽음 부분의 책을 다시 한번 읽게 되는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 부분 저희가 삼국지 연의를 또 다양하게 쓰신 작가분들도 있고 또 정사라는 다른 기록하고도 비교해보면서 읽을 수도 있고, 그 말씀드리지만 조가 분열 시나리오는 삼국지 14에서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볼까요? 약간 마무리하는 질문처럼 던져보고 싶은데, 김종원 씨에게 삼국지란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보신다면? 저희 지식 같은 경우는 교과서나 참고서를 들면은 많이 알 수 있잖아요. 그쵸. 바로 알 수 있고 개념 설명 이런 게 있지만 종원 씨가 만든 삼국지란 지혜의 얻을 수 있는 그런 교과서가 아닌가. 인간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지혜가 삼국지 안에 담겨 있으면서 본인이 사는 데 있어서 좀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짧은 지식 아니고 깊은 지혜. 지혜. 지식보단 지혜. 네, 삼국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삼국지는 지혜의 보고다. 우리 종원 씨께서 만들고 계신 EBS 교재에도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지혜를 넣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데 참 그게 어려워요. 삼국지만한 이런 콘텐츠가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의 대의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 삼국지처럼 깊은, 근데 이게 지식이 담겨 있는 책도 이게 좋은 EBS 선생님하고 같이 교재를 깊게 공부를 하면 지혜를 얻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지혜가 있는 것 같네요. EBS 교재 많이 사랑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과학 교재를 쓰신 김종원 씨였습니다. 삼국지를 보조 교재로 읽는 걸로 하고,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자, 삼국지 교재 개발부의 김종원 씨와 함께한 도원결이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치고 마치겠습니다. 와.